과학의 시선으로 우리 일상을 돌아보는 한낮의 과학실, 동아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가지고 오셨을까요?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잖아요. 그럼요. 예, 인류가 꿈꿔온 불로장생, 생명 연장의 과학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들 한 번쯤은 뭐 생각해 보셨을 테지만 일반 서민들보다도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뭐 생명 연장, 불로장생에 대한 열망이 참 강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 중국 진나라 진시황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기원전 221년 진시황은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영원한 제국을 꿈꿨습니다. 네. 그런데 나라만 오래가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황제 본인이 오래 살아야 이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진시황은 이제 불로의 약인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서불인데요. 예. 동쪽 바다 넘어 신선히 사는 섬에서 불로초를 얻겠다면서 수천 명을 데리고 바다로 건너갔고요. 네. 그리고 그가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설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불로초를 찾는데 일생을 막 다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때 그가 찾던 불로초는 대체 뭐였을까요? 이게 재밌는데요. 네. 역사와 생략학 연구를 보면 후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 네. 예, 불로초 후보 중에 하나는 영지, 일명 영지버섯인데요. 네, 단단하고 오래 사는 버섯이라서 천년에 한 번 자란다 이런 상징이 있고 네. 그 명력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지버섯이라는 추정이 나오고요. 네. 나머지 하나의 후보는 연단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중금속으로 만든 연금술약입니다. 예. 금처럼 이제 썩지 않는 몸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이런 연단약을 개발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시황이 실제로 먹었던 약이 바로 수은 연단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수은은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심장을 망가뜨리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영원히 살고 싶어서 먹은 약이 오히려 수명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실제로 진시황 능에서 토양 속의 수은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그러면 이 진시황의 이런 오랜 염원이기도 했던 이 생명 연장의 꿈, 지금도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과학자들이 이 장수하는 동물을 보면서 이 답을 찾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동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벌거숭이 두더지 쥐라는 겁니다. 네. 예, 생긴 거는 마치 턱이 내려간 감자 같은 형태인데요. 턱이 내려간 감자. 예. 네. 잘생긴 것 같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수명은 무려 30년 이상 되고요. 같은 크기 일반 쥐가 2, 3년 정도 살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10배 이상 10배 사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800세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800살. 네. 그 특징이 암에도 거의 걸리지 않고요. 통증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산소가 없는 곳에서도 18분 정도 버틴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완전 생물계의 어떤 초월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러네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제 북극고래인데요. 고래요. 예, 길이가 최대 24m, 무게는 80톤이 나가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포유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된 개체 중에는 작살이 박혀서 서서히 들어가는데 200년을 산 고래도 있다고 합니다. 작살이 박힌 채로 네. 200년을. 그러니까 조선시대쯤 사람이 쏜 작살이 아직 박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거네요. 벌거숭이, 두더지 쥐, 그리고 북극고래. 일단 이 두더지 쥐는 그러면 다른 생명체들이랑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장수하는 건가요? 보통 인간은 이제 30세 이후에 사망률이 8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곰베르츠 노화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두더지쥐는 이 법칙을 완전히 벗어나는데요. 6개월이든 20년이든 사망 위험률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늙는 속도 자체가 매우 느린 생물입니다. 왜 그럴지 최근에 중국 퉁지대 연구팀이 밝혔는데요. 두더지 쥐의 몸속에
CGAS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네. 이 단백질은 인간에게는 암을 촉진하는 문제약이었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말썽꾸러기죠. 그런데 네. 두더지 쥐에선 정반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 DNA 손상이 생기면 신속하게 이제 복구하도록 촉진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암을 막는 그런 효자 단백질처럼 행동을 하는데요. 예. 그 차이는 딱 아미노산 4개. 그러니까 단백질 만드는 벽돌 중에서 4개만 바뀌었는데 기능이 180도 반대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리를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도 좀 오래 살 수 있을 거란 얘기일까요? 그래서 실제로 초파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초파리는 이제 작은 곤충이지만 인간과 유전자를 60% 공유해서 생물학과 이제 의학 실험에 많이 쓰입니다. 네. 연구팀은 이제 초파리의 CGAS 유전자를 두더지 버전처럼 바꿨어요. 네네. 그랬더니 수명이 16% 연장됐다고 합니다. 오, 16%면 네. 꽤 연장이 그렇습니다. 많이 됐네요. 초파리가 보통 60일이 수명인데 네. 70일까지 연장된 거였는데요. 그래서 만일에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5세, 인간에 적용된다고 하면 네, 약 네. 12년이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100살 가까이 되는군요. 네. 네. 연구팀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나 mRNA 치료 기술로 해서 이 단백질 기능을 사람에게도 두더지쥐형으로 바꾸는 방법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야, 벌거숭이 두더지 쥐에서 찾은 이 장수의 비결이었고요. 그러면 북극골의 장수 비결은 뭘까요?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궁금해했는데요. 네. 몸집이 크고 이제 오래 살면 사실 DNA 돌연변이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추정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암에 걸리기 쉬울 거다. 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데 북극골에는 암에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야, 아까 두더지 쥐도 그렇고 네. 암에 안 걸려요? 네. 이 비밀은 북극골의 경우 DNA 수리 능력이 있는데요. 네. 북극골에는 손상된 DNA를 감지하고 바로 복구하는 시스템이 사람보다 훨씬 강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등장하는데 단백질 이름이 CIRBP라는 단백질인데요. 네. 북극골에는 영하에 가까운 바닷물에서 수백 년을 사는데 네. 이 환경에서 이 단백질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단백질이 손상된 DNA를 빠르게 고치는 엔지니어 역할을 하는 거죠. 허허허, 네. 놀랍게도 북극골에는 사람보다 이 단백질이 약 100배가 더 많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연구진이 사람 세포에 이 북극고래식 CIRPB 단백질을 넣었더니 네. 세포의 DNA 복구 능력이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 네. 예, 세포 차원에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단백질을 초파리에 발현시켰더니 예. 수명이 또 늘어났다고 해요. 오. 그래서 네. DNA 돌연변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사선에 대한 저항성도 높아졌고요. 이게 진짜 장수를 한다는 게 불로장생한다는 게 어느 정도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막 드는데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이 지난 9월이었죠. 중국 이 전승절 80년 열병식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뭐 인간 장기 이식을 통해서 뭐 15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네, 맞습니다. 또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네. 실제로 이게 가능한 건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현재 그 불로라고 했을 때 건강이나 젊음, 활력을 되돌릴 그런 욕망에 대한 열쇠가 네. 돼지 쪽에서 찾고 있거든요. 돼지요? 예, 네. 바로 이제 돼지를 통한 이종 이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종 이식이란 말 그대로 동물의 장기나 조직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기술인데요. 현재 장기 기증 부족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걸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 장기 조직 혈액 관리원에 따르면 네. 2025년 기준으로 장기 이식자의 평균 대기 시간이 1,464일이라고 해요. 신장의 경우는 대기일이 2,800일. 예. 그러니까 결국 8년에 육박하는 거죠. 아이고, 네. 이런 탓에 이제 인류는 이미 20세기부터 동물의 장기를 탐냈습니다. 네. 인간의 장기를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숱한 동물 실험을 거쳤고요. 네. 그중 인간에게 간택받은 적이 바로 돼지였습니다. 오, 돼지의 왜일까요? 장기는 이제 사람의 외형하고 비슷하고 유전자도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돼지는 번식력이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장기를 그렇죠. 다량으로 공급하기 수월하겠죠. 예. 결국 이종 장기이식에서 중요한 건 거부 반응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 네. 보통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의 면역계가 이게 이식된 장기가 이물질이다 이렇게 그렇죠, 인식하면 그렇죠. 공격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데 결국 장기이식에서 거부 반응을 줄이는 것이 이 장기이식을 하는 앞으로 알파이자 오메가의 기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도 안 그래도 이렇게 유전자가 편집된 돼지 신장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이 세계 임상 시험이 시작이 됐고 첫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전자 교정 돼지 장기를 개발한 미국 생명공학
기업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인데요. 네. 뉴욕대 랑콘 헬스에서 첫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됐다. 이렇게 외신이 지난 3일에 전했습니다. 네. 이번 임상 연구는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 이식을 실제 이제 임상 단계에서 처음 검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임상 시험이 FDA 즉 미국 식품의약국의 동정적 사용 사례로 해서 검토를 한 뒤 승인을 했습니다. 이 동정적 사용이라는 것은 아직 이제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신약이나 의료 기술을 네. 생명이 위급하거나 치료 대안이 없는 환자에게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는 올해 뉴햄프셔주의 한 남성에게 이식된 돼지 장기를 271일 동안 기능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좀 힘들어서 이제 제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70일 정도는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현재 이 병원의 다른 환자 그리고 중국의 한 여성이 돼지 장기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용된 돼지 신장의 경우는 총 10개 정도의 유전자 교정을 거쳤거든요. 네. 돼지의 이제 면역 거부 반응과 과도한 장기 성장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제거하고요. 일부 인간 유전자를 추가해서 이식 적합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돼지 장기를 사람형 장기로 튜닝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계속 돼지의 신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돼지의 다른 장기 이식도 혹시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간의 경우는 중국에서 연구해서 지금 이식을 진행한 바 있는데 171일 정도 유지가 됐다고 해요. 네. 이식 직후에 담즙 분비까지 정상 작동했다는 걸 확인했고요. 네. 폐의 경우에는 중국과 한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해서 이식을 했는데 한 9일 정도 유지됐다고 9일. 하고요. 네. 이 경우에는 인간 혈액을 흘려보내고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한 정도입니다. 네. 그 심장의 경우에는 미국 메릴랜드 의대에서 이식한 바가 있는데 수주 정도 유지가 됐고요. 예. 아직은 이제 면역 반응 문제가 좀 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장. 네. 점차 이제 신장, 심장, 간, 폐 순서로 점점 이제 더 복잡한 장기 이식으로 확장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요, 이 돼지 장기 이식 기술이 언제쯤 일반화될 수 있을까요? 의학계에서 공감하는 예상 시나리오는 2025년 이후 2030년까지는 말기 환자 대상으로 임시 장기로 이식을 한 뒤에 투석 이식까지의 어떤 연결다리 역할을 한다. 이런 수준으로 지금 진행할 것 같고요. 2030년대에는 일부 장기에서 이제 표준 옵션화가 돼서 특히 이제 신장이나 간의 경우 장기 이식이 수월할 수 있다. 그리고 2040년 이후에는 맞춤형으로 해서 유전자 조정 돼지 장기를 상용화까지 가능할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는 완벽한 대체는 아니지만 사람 장기를 기다리다가 죽는 일을 줄일 수 있는 시대로 점차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면서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기술로 우리가 뭐 150살, 200살까지 살 수 있느냐 이건데 가능할까요? 핵심은 이건데요. 노화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DNA가 망가지고 세포가 이를 이제 복원하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거든요. 따라서 DNA 수리 능력이 강화되고 노화 관련 유전자를 조절하고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면 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이제 점차 이제 진입 단계에 있는데요. 먼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노화 유전자를 직접 편집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초기 임상 단계고요.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mRNA 단백질 전달 기술로 해서 세포를 보호할 수가 있고 이종 장기 형태로 장기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현재 인간의 수명이 120세 전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빨라야 아주 한 15년 정도 조금은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한낮의 과학실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